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회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LH에서 일반 상업 용지를 공급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조금 바뀐 것도 있어요. 네, 원래는 E1부터 E7까지 상업 지역이 네, 이렇게 있었는데 E8, E8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덕정역 뒤에 유보지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가 아파트가 되면서 조그맣게 일반 상업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걔가 만들었구나. E8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회정역, 네. 지금은 공모를 했죠. 회천 중앙역으로 아, 회춘 중앙역이요? 이제 공모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회정역이라고 하는 게 더 알아듣기는 편할 것 같아 사람들한테.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회정역 예정지, 네, 혹은 회천 중앙역 예정지. 요 예정지, 네. 요 예정지가 그 앞에 상업하고 업무용지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일부 얘가 얘가 나왔고, 토지 사용 시기는 27년 12월입니다. 네, 한참 멀었네요. 5년 남았나? 5년 남았어. 그래서 5년 무이자 할부. 5년 무이자. 자, 이 무이자 할부를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할부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네, 자, 요거는 카드 무이자 할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자는 안 내지만 할부금은 계속 자기 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 할부금을 대출받아서 낸다 그러면 이자는 네가 내셔야 돼요. 아파트처럼 난 이자도 안 내고 중도금 대출만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 근데 LH 해보신 분들은 아시고, 더 이상 설명은 나도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연체를 시키면 연체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 회차마다 원래 오늘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할부를 유예시켜 준 거야. 네. 할부로 내게 도와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안 냈다 그러면 당연히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살펴봤어요. 네.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게 있냐면 권장 용도로 지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네. 요 조항이 있는데 요게 예전과 바뀐 게 있는데, 예전에는 권장 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 연면적의 40% 이상 권장 용도를 확보토록 하며 라고 해서, 이곳은 업무시설을 권장 용도로 지정을 했고 40% 이상을 업무시설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구 단위를 변경하면서 권장 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 연면적의 40% 이상 권장 용도를 확보토록 하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건축 허가권자가 권장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1, 2종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요거를 완화시켜 줬습니다. 요거는 꼭 시청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입찰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 요 포인트. 자, 첫 번째, 토지 사용 시기가 27년 12월이다. 네. 그 다음에 5년 분할 무이자. 납부인데 무이자 분할 납부다. 네. 요거는 아파트 중도금처럼 이자를 안 내는 게 아니다. 여기 더 이상 설명은 힘들다. 자, 그리고 위치는 좋습니다. 좋죠. 위치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27년 12월부터 하면 28년인데 이때 사업성이 어떻게 될 줄 알아? 모르죠. 거기에다가 지금 입찰 시작가가 평당 1,530여만 원 정도에서 1,700 한 몇십만 원 정도 돼요. 네. 입찰 시작가가 보통 50억에서 60억이야. 그렇죠. 한 필지에. 자, 그럼 이거 그동안 돈 다 박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몇 년 동안? 하죠. 사업할 5년 동안 나눠서 계속 납부를 해놔야 돼요. 부동산 개발로 이익이 되게 많이 난 법인은 괜찮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애매해요. 자, 그리고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으니까 분양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있으면 자기가 져서 자기가 임대 놓고 자기가 수익을 가져가죠. 돈이 없으니까 분양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미리 지금 잡는다? 그거는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자, 대부분은 피파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피파리들도 쉽지 않다. 피파리들도 쉽지 않지. 계약금 10%. 네. 요거는 날릴 각오하고 입찰을 들어오셔야 그렇죠. 되는 게 맞다. 네. 그래야 나중에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특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있죠. 이런 데는 뭐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데는 큰 상관 없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죠. 사모펀드. 네. 여기도 지금 시행사 중에 사모펀드 시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조그만 뭐 한 500억 이하 요런 건설 업체들은 대부분 다 사모펀드처럼 들어옵니다. 네. 다 각각에다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하죠. 그렇죠. 자, 요쪽 사람들은 가능해요. 여기 해천
지금 여기가 사업 2단계 구간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회천중앙역, 네. 옛날에는 회정역, 그 예정지가 나오는 곳이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LH들이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네. 이게 사업 2단계 구간이고 그 회정역 기점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사업 3단계 구간입니다. 네. 덕계역은 토지 사용 시기가 굉장히 짧았죠. 그렇죠. 근데 그쪽 평당 뭐 낙찰가가 보통 1,300에서 한 2,000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런데 회정역은 회천중앙역으로 통일을 해버릴까? 네. 그럼 사람들도 물어볼 거 아니야. 회천중앙역이 어디냐고. 회천중앙역은 또 어디예요? 하나 더 생겨 이럴 거 아니야. 두 개 다 얘기하세요. 어렵다. 자, 그래서 네. 거기에는 지금 부동산이 안 좋은 시기잖아. 그렇죠. 자, PF도 다 중단됐고. 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실, 분양을 시행할 사람들이 땅을 미리 잡기는 웬만한 자본력으로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피파리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또 피파리들은 또 낙찰가를 또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찰가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거기에 지금 감정가, 입찰 시작 가격은 이 회천 거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매매가, 실거래가. 거래된 사례가 있으니까 그 거래 가격을 참고로 해서 감정가가 나온 거예요. 네. 지금 이번에 일반 상업용지 나온 E1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네. 현재 사업 시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 토지는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한지, 네. 요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디벨로퍼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옥정도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죠, 사실. 그렇죠. 옥정의 토지를 제일 먼저 거래한 것도 저희예요. 네. 이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우리들만큼 잘하는 곳은 드물다. 그래서 사업성이 어떤지, 어떻게 개발했을지에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과연 어떤 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라인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인구 구성은 어떻게 되고, 신도시 바깥 인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E1이에요. 이번에 나온 곳. 그래서 요것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세요. 네.